자, 여러분, 부사가요. 부사가 원래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구절, 문장 전체 이렇게 7가지를 꾸밉니다만, 자, adverb라는 이름에서 보여주듯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동안은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는 점만 강조해 왔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사가 나머지 것들을 꾸미는 모습도 관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자, 선생님 따라서 빗금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서 한번, 자, 여기서 한번. 자, 부사가 꾸미는 것들 중에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부사가 형용사와 부사를 꾸민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명사, 구절,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사실은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형용사와 부사를 꾸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행복한 뜻의 해피는 품사가 형용사죠. 자, 그런데 매우 뜻의 이 베리가요. 자, 매우 행복한 이런 식으로 형용사인 해피를 꾸밉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 품사도 부사라고 하고요. 자, 베리 부사. 다음으로 빠르게 뜻의 fast가 달렸다 뜻의 동사인 이 ran을 꾸미죠. 자, 그렇다면 이 fast의 품사는 뭘까요? 동사를 꾸몄으므로 fast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에도 매우 뜻의 very가 매우 빠르게 이런 식으로 부사인 fast를 꾸미는데, 자, 여러분, 부사를 꾸미는 품사도 역시 부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모습,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부사의 역할 3가지가 뭔가요? 자,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민다, 부사는 부사를 꾸민다. 이렇게 3가지를 공부한 셈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으로 부사가 명사, 구절을 꾸미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칠판에 He sharpened the knife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그는 그 칼을 갈았다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동사 앞에다가 선생님이요, 단지 뜻의 only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He only sharpened the knif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텐데, 그는 그 칼을 단지 갈기만 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칼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다면은 그가 범인이 아님을 강조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칼을 갈기만 했어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때에 이 only의 품사가 뭘까요? only의 품사는 only가 sharpened라는 동사에 잘 더해지고 있죠. 동사에 잘 더해진다는 것은 동사를 꾸민다는 것이고, 우리가 동사를 꾸미는 품사는 부사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only는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부사인 거예요. 자, 이 only를 선생님이 지금 위치를 살짝 바꿔서 he 앞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only he sharpened the knife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에는요, 단지 그만이 그 칼을 갈았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 이때에는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단지 그만이 칼을 갈았음을 강조하는, 단지 그만이 갈았음을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only의 위치를 또 바꿔서 knife 앞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He sharpened only the knife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에는 그는 단지 그 칼만을 갈았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면서, 이번에는 그가 다른 칼은 갈지 않고 단지 그 칼만을 갈았음을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3가지 문장을 통해서, 3가지 문장 속에서 대단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가 있다고 할 때, 이 조심스럽게가 운전하다 라는 동사와는 자연스럽게 잘 더해지죠. 그런데 사실 이 조심스럽게가 차 라는 명사하고는 잘 안 더해져요. 조심스럽게 차, 이게 뭔가요? 이상하죠? 자, 이렇게 부사는 원래 동사와는 잘 더해지지만 명사와는 잘 더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부사는 동사와는 잘 더해지지만 명사와는 잘 안 더해진다.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사는 동사는 잘 꾸미지만 명사는 꾸미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부사로 알고 있었던 이 only는요, 동사하고만 잘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보시듯이 only가 대명사하고도 잘 더해지고요, only가 명사하고도 아주 잘 더해집니다. 대단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선생님 생각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순간이 한 번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법을 연구하는 문법학자 중에서 only가 동사는 물론 명사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어쩌면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only가 명사를 꾸몄는데 이때의 only의 품사를 도대체 뭐라 해야 하는가? only의 품사를 뭐라 말해야 하는가? 왜냐면은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인가요? 그렇다고 하기엔 이 샤픈드를 꾸몄던 only의 뜻이나 나이프를 꾸미는 only의 뜻이나 똑같은데, 그렇다면 부사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 이런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때의 only나 이때의 only나 뜻도 같은데 이 only가 명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명사를 꾸미는 only도 부사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부사의 역할에 뭐 하나가 추가되겠어요. 부사의 역할로서 부사는 명사를 꾸미기도 한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겠죠. 자, 이래서 아마 이 부사의 역할 정의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한번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부사가 명사, 구, 절을 꾸민다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사가 명사, 구, 절을 꾸민다는 것은 부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런 only 따위의, only를 비롯한 몇 개의 부사만이 보여주는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이 부사 학습 방법, 부사 학습 전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사의 일반적인 역할 정의로서는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 부사는 형용사와 부사를 꾸민다 라고 까지만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 부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독특한 역할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only 따위의 몇 개의 단어들만 따로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세요. only, just, else, also, even. 자, only, just, else, also, even 따위는요, 선생님이 잡식성 부사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꾸미고 저것도 꾸미고 별거 다 꾸미는 그러한 부사들인데, 자, 여러분들, 이러한 부사들은요, 이게 중요한데, 뜻만 일정하면요, 뭘 꾸며도 부사예요. 뜻만 일정하면 뭘 꾸며도 부사. 자, 이렇게 필기를 해 놓으시고,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단지 또는 오직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only는요, 뭘 꾸며도 부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only가 동사에 더해지거나 only가 대명사에 더해지거나, 뭐 대명사는 명사의 부분집합이라 볼 수 있으니까, 또 only가 이렇게 명사에 더해지는 경우는요,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only가 전부 다 부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just도 잡식성 부사인데, 단지나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just가 뭘 꾸며도 다 부사예요. 이 엑서사이즈 2번의 1, 2, 3, 4번 문장 속에서 이 just는 단지, 바로,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 3, 4번 문장 속에서의 모든 just는 무얼 꾸미든 간 다 부사라고 일단은 말해볼 수 있는 것인데, 자, 1번 문장의 just는 그것은 단지 사고였을 뿐이었다 라고 해서 just가 명사를 꾸몄네요. 자, 이게 바로 이 just는 뭐 뭘 꾸며도 부사인 건,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just는 뭘 꾸며도 부사인 거니까 이것 또한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고, 자, 이번 문장에서는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폰, 전화가 울렸다라는 얘기인데, 이 대는요, 뜻이 그때예요. 그때
그때 울렸다라고 해서 이 그때는 동사를 꾸미는 시간 부사죠. 자, 근데 이 just가 바로 그때 이런 식으로 just가 그때를 꾸미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자,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현상으로서 이 정도는 뭐 이례적이다라고 하기는 못하고 우리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건 뭐 일반적인 걸로 봐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3번 문장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구라 해서 우리 글의 단위 중에 구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전치사 앞에 just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설명하길요. 이 just가 전치사 구를 꾸민다. just가 구를 꾸민다 라고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3번 문장 속의 just는요. 바로 before the explosion 이라는 전치사 구를 꾸미고 있는 것인데 이때의 just도 뭘 꾸미든가 부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야말로 자,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부사가 구를 꾸미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관찰해 보고 있다라고 문법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전치사 구 앞에 just는 전치사 구를 꾸민다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문법적으로 부사가 구를 꾸미는 예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법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문장 속에서 보이는 현상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요. 이따금은 중요하기도 하고 이따금은 불필요할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자, 선생님 생각에 이 3번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문법적으로 부사가 구를 꾸몄다까지 설명을 굳이 못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만 알아두셔도 상관이 없냐면 어쨌거나 전치사 앞에 just가 나온다. 전치사 앞에 just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놓는 것이 중요한데 대신에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해석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익혀놓는 게 정말 더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just가 없는 상황이라면 before the explosion은 어떤 뜻이 되나요? 폭발 전에 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just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just가 있을 때 폭발 바로 전에 이런 식으로 좀 강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치사 앞에 just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 just가 있을 때 없을 때엔 해석을 이렇게 있을 때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법을 익혀 놓으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장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하는 건데요. 이때 because라는 게 접속사라는 품사예요. 자, 그리고 이 because they are poor라는 이 부분이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절이라는 글의 단위인데요. 절이라는 단위인데 이렇게 절 앞에 있는 just, 다시 말하자면 접속사 앞에 있는 just는요. 문법적으로 말하길 이 절을 꾸민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사가 절을 꾸미는 예를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4번 문장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뭐 부사가 절을 꾸민다라는 정도까지의 문법적 설명은 여러분들이 뭐 하실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쨌거나 접속사 앞에도 just가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just가 없다면 because they are poor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just가 있다면요. 단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3번하고 4번 정도는 문법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정도로만 연습을 해두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only와 just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자, 여러분들 only와 just가 둘 다 부사로서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금 살펴본 바 있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선생님이 only는 단지만이라고 적어 놓았었고 just는 단지뿐이라고 적어 놓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만이니 뿐이니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글자는 아니에요. 이 only와 just가 서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만이니 뿐이니 하는 것은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냥 이 only와 just가 둘 다 단지라는 뜻을 가진 부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필기 한번 해보세요. only와 just가 둘 다 형용사로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서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only의 형용사로서의 뜻은 유일한이고요. just의 형용사로서의 뜻은 공정한인데요. 자, just는 공정한인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것과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이 잡식성 부사에서 보이는 현상으로서 이거저거 다 꾸미는데 그 중 하나로서 명사를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고,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것은 이 형용사는 명사만을 전담해서 꾸미는 그러한 수식어를 말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니은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품사를 형용사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일단 선생님이 only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only가 단지라는 부사 뜻으로서도 이 명사를 꾸밀 수가 있고, 유일한이라는 이 형용사로서의 뜻으로도 명사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명사 앞에 only가 나왔을 때 이 only가 부사라면 단지 명사가 될 것이고 형용사라면 유일한 명사가 될 것인데, 이 only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알아보는 방법은, 자,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독해하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더 플라워라는 뭐 명사가 있다 할 때, 명사 앞에 뭐 관사인 더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이 beautiful을 가지고 이 꽃을 꾸미고자 한다면은 beautiful the flower가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더 beautiful flower가 자연스럽나요? 자, 아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암기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beautiful은요 이 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른바 관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이 영어의 어순인데요. 즉 관사와 명사의 사이로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영어의 어순인 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번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더와 명사 사이에 only가 있을 때 이 only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더 명사의 바깥에 있을 때 이 only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 다 필기해 놓으시고 이걸 바탕으로 엑서사이즈 3번에 5, 6, 7, 8번 문장 속에 only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한번 구분해보면요, 이 only는 형용사이겠네요. 얘는 부사, 그 다음에 이 only는 형용사, 이 only는 부사가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only가 단지 유일한 명사인지 단지 명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의미 차이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5번, 6번 문장에서 그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는 본다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는 본다, 자, 그 유일한 책을 본다는 것이고, 6번, 그는 본다, 단지 그 책만을 본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유일한 책을 본다는 것은 이 그라는 사람한테는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책이니까. 그래서 유일한 책을 보게 되는 것인데,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책들도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 6번 문장은요, 단지 그 책만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은 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고집스럽게도 이 책만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7번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해 보자면, 자, 이것은 나에게 또는 뭐 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이때에도 이걸 유일한 희망에 자연스럽지 단지 희망일 뿐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8번 문장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지, 이것은 유일한 시작이다.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과 단지 사이에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러한 어순을 통해서 길러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분이 심지어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뭘 꾸며도 부사예요. 자, 이 이분은 동사 think를 꾸미고 있네요. 심지어 생각도 말아라.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분이 명사 child를 꾸미고 있네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라는 해석이 될 것이고, 자, 다음으로 else는요, 다른 이란 뜻을 가질 때에는 형용사이고, 달리 라는 뜻을 가질 때에는요, 부사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4번 문장만 함께 드려볼게요. someone else 보시면 이 else는 이번에 형용사인 다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someone else니까 다른 누군가가 되고요. 다른 누군가. 자, 거기에 apostrophe s가 붙었으니까 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편지를
몰래 읽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읽는다라고 안 하고 읽었다라고 했나요? 이게 만약에 현재형이라면 주어 동사의 수 일치에 따라서 단수주어이므로 S 붙은 read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는 S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오타가 아니고 우리 read는 원래 read, read, read로 발음은 되지만 스펠링은 모두 read로 3단 변화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단어는요. 발음은 read인 read의 과거형이므로 선생님이 읽었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자, 올소가 도나 또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올소도 뭘 꾸미든 간 부사가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부사라는 것이 문장 처음에 있기도 하고 문장 끝에 있기도 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가 문장 끝에 있을 때에는요,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가 문장 끝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하는 부사가 문장 처음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에는 이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뭐 많은 부사가 문장 끝에서 동사를 꾸미겠지만 이렇게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서 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부사로서 해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네이처럴리나 아니면 또 스트레인질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사실 뭐 내추럴리나 스트레인질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끝에서 동사를 꾸민다고 라고 봐야 할 때나 문장 앞으로 나가서 문장 전체를 꾸민다라고 봐야 할 때나 이 어느 경우로 해석을 해보더라도 해석상 그렇게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로 공부를 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필리만큼은 유독 이 동사를 꾸민다고 봐야 할 때와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봐야 할 때, 즉 문장 끝에 있을 때와 문장 처음에 있을 때에 이 해필리만큼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서 해필리만큼은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 끝에서 동사를 꾸밀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해피가 행복하니까 해필리는 행복하게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의 뜻을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다이해필리가 뭔가요? 다이해필리 행복하게 죽다 이거죠. 행복하게 죽다. 그런데 이 사람이 did not 못했다는 거니까 그는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 그는 행복하게 죽지 못했다라는 것은 죽긴 죽었는데 불행하게 죽었다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 1번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장은요. 이 해필리 이전에 이미 he did not die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he did not die.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라는 문장인데 이 해필리가요. 이때 뜻이 뭐냐면 다행스럽게도예요. 다행스럽게도 잘 알아주세요. 해필리가 문장 처음으로 나가서 문장 전체를 꾸밀 때의 의미는 다행스럽게도다. 그래서 지금 2번 문장의 의미는요. 어쨌거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위한 해필리가 앞으로 나감으로써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의 he는 어쨌거나 죽었는데 2번 문장의 he는 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해필리의 위치에 따라 두 문장 간에 큰 의미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부사는 대체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민다라고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알아놓도록 하시고, 왜 이제 잡식성 부사들은 이러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공부했던 단어들의 뜻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불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요한 건데 하나 빠뜨릴 뻔했던 게 있어요. 이 mostly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주로고요. 이 단어 또한 뭘 꾸미든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mostly가 주로라는 뜻인데 뭘 꾸미든 부사다라고 알아놓도록 하시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